이번 시험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거 4번 문제 틀린 새끼는 이거 자가진단 딱딱딱 해가고 빨리 떠나가라. 다 맞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때려. 운동 강도 설정도 못하고 무슨 운동을 한다. 나 참 진짜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저주가 아니라 마. 안녕하세요, 마스터 최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비싼 코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훈련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의 최적의 강도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건데요. 맞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목표가 어떻든 간에 최적의 부하를 잘 설정해주는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선생님을 정말로 오랫동안 신뢰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기술을 이번 유튜브 영상 몇 분 쭉 보고 나면 여러분도 직접 할 수 있다면 이 기술 같이 안 배워보실래요? 배우고 싶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는 도대체 어떻게 설정하는 걸까?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죠?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 설정하는 법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운동에 적용해 봅시다. 가시죠.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나 완벽한 운동 강도 설정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완벽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한 비결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의외로 훈련 기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완벽하게 설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교과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그냥 놓치고 지나치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요. 훈련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너무 심플한데 2주짜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2주 동안 실시해. 그럼 훈련 기간이 2주인 거고요. 4주 동안 받아서 4주 동안에 그럼 훈련 기간이 4주인 거고요. 12주 프로그램을 받아서 12주 동안에 그러면 12주짜리 프로그램인 겁니다. 심플하죠? 이때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도 말씀 계속 드렸듯이 4번 문제 4주 있죠? 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숫자는 바로 4주인데요. 제 손가락 보세요. 몇 개? 4주입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통상적으로 운동에 주어진 부하에는 우리 몸이 4주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 4주 후에 내가 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 운동 강도를 짜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여러분이 꾸준히 실시했을 때 4주 뒤에는 그 같은 운동 프로그램이 처음보다 가볍게 느껴져야 최적의 훈련 강도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은 좀 벅차지만 꾸준하게 해봤더니 4주 뒤에는 더 나은 성과가 나오거나 4주 뒤에는 더 가볍게 그 훈련을 소화할 수 있다면 적절한 강도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4주 뒤에도 여전히 첫날처럼 똑같이 벅차거나 더 좋아지기는커녕 기능적으로 퍼포먼스가 더 떨어졌다면 과도하게 높은 강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적응의 결과로 부상이 찾아오거나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강도를 설정할 때 내가 이거 4주 후에는 가볍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훈련을 짜는 거고요. 과격하게 좀 요약을 좀 하자면 4주 뒤에 내가 이 훈련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지 예측샷을 계속 쏘는 게 바로 이 훈련 강도를 설정하는 비법입니다. 몰랐죠? 이는 이 미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거의 교과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선수들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고루 적용되는 내용으로 정말 심플한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오래전에 사서 읽고 또 찍은 교과서인데요. 거의 이렇게 찢어질 때까지 읽었고 여기 안에 보면 기초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해 안 간 거 이런 거 밑줄 치면서 이렇게 쭉 읽었었는데 사실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어야 보다 능동적으로 훈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 4주라는 기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건지 제가 챕터 2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되는 그래프인데요. 저는 이 그래프를 운동을 시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운동을 더 무겁게 무작정 많이 하면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더 많이 운동할수록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자 모양으로 있는 이 곡선은 우리 건강을 나타내고요. 낮으면 건강이 나쁜 거, 높으면 건강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지나가는 빨간색 대각
대각선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가 운동 부하입니다. 여기 맨 왼쪽을 보시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비활동적인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요. 그런데 이 중간을 보시면 적정한 건강을 가질 수 있어서 최상의 건강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운동 부하를 어느 정도에서 더 높이다 보면은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부상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훈련에 부적응한 결과입니다. 오버트레이닝, 과훈련이라고도 하고요. 너무 뻔한 말인데 휴식까지가 훈련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적응을 해내야만 더 좋은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은 강박적으로 훈련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오버트레이닝과 과훈련에 빠집니다. 이걸 중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코치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이게 엄청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초보자분들에게도 과훈련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훈련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삶이 피폐해지는 거, 이게 과훈련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훈련을 예방하는 거, 4주를 실천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챕터 3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더 쉬운데요. 오늘 했던 훈련을 기록하시고 4주 뒤에도 여전히 그 훈련이 벅차다면 훈련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늘리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기록된 게 많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내 성장 곡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기록된 게 없다면 아무래도 계속 예측샷을 써야 되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운동에 되게 탁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성장 곡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성장 곡선을 찾는 게 이제 이슈인데, 4주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걸 판단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2, 3년 뒤, 5년 뒤에는 내가 예측으로 해서 4주 뒤를 예측해서 그냥 막 때려도 이게 맞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연기를 좀 시뮬레이션 해드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와, 1주차에 시킨 운동이 너무 벅차, 죽을 것 같았어. 근데 4주가 되면 선생님 이거 할만한데요? 더 무거운 거 없어요? 5주가 됐어요. 아, 진짜 올린다 잘한다고 선생님 진짜 무게를 올려버리셨네. 또 한 7주차쯤 되면 선생님 더 무거운 거 다음 레벨로 갑시다, 막 어깨춤이 나와야 이게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12주 됐어요, 막 6개월 됐어요, 막 1년 되니까 막, 그래서 상급자가 옆에서 페이스 조절을 좀 해준다면 초보자 시기에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한테 운동을 직접 배우는 분들한테 훈련 강도를 4주 뒤를 예측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는 이 기초적인 원리를 가장 먼저 교육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얼굴만 보고 성장 곡선을 때려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들리는 훈련 부하에 대한 힘듦에 대한 정도 있잖아요. 그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해내는 거예요. 때문에 훈련 코치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옆에서 같이 관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제 거인 것처럼 제 맘대로 훈련을 그냥 막 결정하는 거, 요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을 조력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저희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훈련을 대신 띄워주거나 보자마자 적절한 강도를 때려 맞추는 이런 예언 같은 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이걸 느끼려고 하는 걸 연습시켜주는 과정이지 대신 결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입니다. 훈련 강도는 어떻게 설정하는 걸까요? 몇 주 뒤에 적응을 예측해서 오늘 강도를 짜는 걸까요? 몇 주? 4주 정답입니다. 오늘 내용은 끝이에요. 내용 너무 쉽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빠진 내용 있는지 복습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 훈련 강도가 적절한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히려 훈련 기간이라는 개념을 꼼꼼하게 파고들면 이 강도라는 게 기준이 생기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통상적으로 4주 정도 지속된 운동 부하에 온전한 적응을 하기 때문에 4주 동안 꾸준히 실시된 운동이 적응이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부적응으로 훈련값이 나타나서 훈련이 더 힘들어지거나 오히려 벅차다면 계속 더 반복했을 때는 다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때는 훈련 강도 조절의 관점에서는 부하를 더 낮추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4주 뒤에 훈련 적응 결과를 한 방에 때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그 강도를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남이 정해준 운동 개수를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내가 4주 뒤에 더 가벼워질 무게를 들고 오늘 운동을 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자, 오늘 비법서도 여러분이 더 주체적으로 운동을 해나가는 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을 이제 뭐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평생 그 운동을 친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제가 가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자원을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생활체육 교육이 정말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잘 되어 있는 곳은 생애 주기별로 운동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학창시절의 기본적인 틀을 배운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정규교육에서 거의 안 받잖아요.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운동에 대한 중요도를 정말 높게 보시고 있는 분들일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운동을 막 전파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을 내서 계속 앞으로 가봅시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reaking the rules, I don't need you, I got